법으로 정해지 않은 뭐 기호라든지 무엇이라도 하나 찍혀 있으면 그 표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원래 투표용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개표가 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 사유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면 법으로는 분명히 바코드로 인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QR코드로 되어 있다는 거. 그것이 지금 6.4 지방선거라든지 7.30 재보궐선거에 사전투표에 그대로 지금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개표 결과를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지금 따지고 들면 무효화 돼야 되는 사유가 들어가 있는 표를 기표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지금 여기 의원님께서 계시지만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법을 QR코드로 바꿔주시든지 QR코드하고 바코드하고 그걸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이게 그건 혼란이 안 생길 거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투표함 이동과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투표함에는 보면 그 투표함의 뭐 중간에 바꿔치기 한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위에다가 그 NFC 칩이라는 전자칩을 다 붙여놨어요. 거기에는 그 스마트폰 같은 걸로 딱 찍으면 코드하고 그 함 일렬 번호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투표 참관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걸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걸 제도를 만들어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는 선관위만 해요. 선관위 직원들만 그것을 그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자기네들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일반 개표 참관인들이 이거를 할 수 있어야지만 예를 들면 사전투표함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그 투표소에서 선관에서 보관하다가 개표소로 오게 되는데 중간에 이것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알아보려면 일반인들이 그걸 스마트폰 칩으로 해서 NFC 칩을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제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관위 직원이. 그러면 투표소에서 그 투표함을 놓을 때 NFC 칩을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이 투표함의 고유 번호가 몇 번인지를 일반 참관인들도 알고 있어야지 개표소에서 그 함이 도착했을 때 딱 찍어가지고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알아가지고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아예 검사를 안 해요. 그 투표함이 바뀌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6.4 지방선거와 그다음에 7.30 재보궐선거에 개표함 이동되는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투표함이 이동이 그거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투표관리관이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이 스티커를 붙이고 봉합을 하고 투표관이 서명을 하는데 투표관리관 서명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개표소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거기다가 그 개표 참관인이 서명을 한다든지 같이 이렇게 투표 참관인 서명을 해가지고 그 서명한 거를 갖다가 개표 참관인이 다른 사람이니까 말이죠. 투표 참관인하고 개표 참관인은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투표함을 가지고 개표소에 왔을 때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지금 투표함이 바뀌어도 투표함이 그냥 통째로 바뀌었다 해도 개표소에서는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 이거는 지금 문제다. 그러니까 물론 선관위에서는 그 선관위를 못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 선거법이라는 자체가 누구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절차가 명확하게 국민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할 수 있는 그 절차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것을 이제 느낀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투표지 분류기를 분류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한테 여쭤봤어요. 투표지 분류기를 분류한 것까지도 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몰라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투표지 분류기가 95% 정도를 분류하고 나머지 한 5%를 분류하게 되면 100%를 그 대법원 판결도 2003 수 26인가 거기에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투표지 심사집계부 단계하고 검열위원들이 모두 그거를 육안으로 확인 심사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투표지 분류기는 그냥 수개표를 위한 보조기기를 썼으니까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는 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마치 이거를 써도 된다는 걸로 지금 묘한 말바꿈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랍니다. 원래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면 투표지 분류기를 분류한 거는 차치하고 이후의 거를 모두 다 손으로 다 육안 확인 심사를 다 해야 돼요.
심사집계부 단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투표지 분류기를 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봐야 그 투표지별 후보자별로 이렇게 간추리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어느 한 표가 무효표가 들어가 있는지 유효표가 들어가 있는지 일일이 다 유관 심사하려고 하면 사실은 시간이 더 걸려요. 그 투표지 정리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후보자별로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심사집계부라든지 검열위원회에서 이거를 하는 게 더 빠르지. 거기 중간에 투표지 분류기라는 게 끼어들어가지고 이것을 딱 해놓은 다음에 그걸 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그 무슨 그 투표지 분류기를 갖다 놓고 한쪽 팀에서는 일반 개표하는 걸 갖다 놓고 두 개의 시간을 비교해 보면 제가 봐서는 법대로 따진다면은 일반 개표하는 게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투표지 분류기라는 게 사실은 이게 그런 용도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뭐 수개표 날림이라는 게 지금 현재 있는 거 그런 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수개표 날림이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 18대 대통령 선거 한 서울에 2,500개 정도 되는 개표 상황표를 쫙 뒤져봤어요. 딱 그거를 뒤져봐가지고 이제 그걸 데이터를 기사내기 위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투표지 분류기가 한 2,000장 정도 분류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이렇게 다다닥 1분당 한 300장씩 분류해가지고 거의 한 10분 정도 아주 거의 일률적인 판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후에 그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심사집계부에서 그 투표를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검열위원회에서 다 봐야 되고, 위원장도 다 봐야 되고, 그런 과정을 다 손으로 보려면 시간이 투표지 분류기보다 절대 빠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 투표지를 다 검열하려면. 그런데 10분 정도가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거를 이후 단계에서는 뭐 어떤 경우에는 3분, 4분, 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2,500군데에서 과연 그 투표지 분류기를 분류한 시간보다 심사집계부 단계 이후의 단계가 더 빠른 거를 이렇게 모아봤더니 한 18만 표 가까운 표는 투표지 분류기보다 이후 단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이걸 평균을 내보면 투표지 분류기로 한 장당 그거를 계산해보면 0.44초. 한 장당 그 투표지 분류기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후 단계에서 갔을 때는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걸리는 시간은 지금 제가 써놨지만 0.28초로 이렇게 평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0.28초면 1초에 4장씩을 이거를 그거를 봤다는 얘기가 지금 그 데이터상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기사화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육사지방선거에는 그 개표상표라는 거를 바꿨더라고요. 그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각이라는 거를 그 란을 없앴어요. 선관위에서. 란을 없애고 그 위원장 공표, 그냥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각 이후에부터 사실 위원장 공표 시각까지가 그것이 그 실질적으로 수개표 시간인데 그거를 이제 그걸 가지고는 이제 검증이 안 되게끔 이제 선관위가 지금 이제 그걸 했죠. 선관위에서는 뭐 말로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투표지 분류 성능 시험하기 위해서 그걸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각을 썼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1378대인가를 새로 만들었으면 그것도 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 또 그거를 없애면 안 되는데 그거는 또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제가 이번에 개표 참관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보면 그 개표 사항표를 위원장이 공표하게끔 되어 있어요. 위원장이 공표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공표를 안 해요. 그 우리가 공표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 성동갑 뭐 제7투표구 뭐 문재인 몇 표, 뭐 박근혜 몇 표 이런 식으로 공표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그것을 현장에서 그것을 수기로 적어서 자기가 뭐 상황실다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할 텐데 육상 공표를 안 해요. 위원장이. 대신 어떻게 되냐면 위원장이 그거를 가지고 위원장이 서기 그 공표 시각을 쓰고 그다음에 보고서로 가가지고 중앙선관위로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상한 서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게시판에다 붙여놔요. 그게 뭐냐면 개표집계 상황표라는 걸 붙여놓는데 이거는 공직선거법에도 없는 문서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거는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도 없는 문서예요. 그 다음에 선관위 그 내부 사무 편람 자체에도 없어요. 공표가 된 이후에 개표 그 보고되고 여기까지 갈 때까지의 사실 개표 참관인이 그 과정을 개표 참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 그런 거를 좀 법적으로 좀 이렇게 좀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뭐 말씀을 지금 정리를 하시라고 하니까 할 말은 많지만 사실 이런 데 오면서 얘기하는 게 뭐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뭐 안 된다, 뭐 부정선거 아니면 뭐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선관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부정선거라고 말을 우리가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의혹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거는 말한 거는 부정선 객관적인 근거가 입증되지 않았다. 또 상대 선관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선관위 자체에도 아직 대법원 판결이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선관위도 객관적으로 증거를 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도 나중에 대법원 판결을 두고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선관위에서 틀린 말을 한 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물론 아무 허무맹랑한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은 해소하기 위해서 각자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는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투표소에서 즉석에서 엎어놓고 개표하는 방법, 그 방법을 뭐 발전자도 얘기하시고 뭐 이만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방법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하신 말씀들이 많아서 시간이 자꾸 지켜져서 죄송합니다.